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 불만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같은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15만 2천 원을 지원하는데 올 겨울에 한해 이걸 2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할인해주는 저소득 가구의 할인액도 최대 3만 6천 원에서 2배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대상 가구는 160만 가구입니다. 이런 내용을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긴급 발표한 건 불만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당과는 당정 협의도 생략할 정도로 급하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등은 전 정부가 제때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여권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요금에 대해선 확답을 피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대마 사범 20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재벌가 자제들 뿐 아니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연예기획사 대표까지 대마를 몰래 피우고 유통시켜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한 감귤밭. 돌담을 넘어 제일 구석으로 가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따로 심어져 있습니다. 5가닥으로 뻗은 가느다란 잎사귀들, 바로 대마나무입니다. 아이 글씨로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인 방, 안에선 말린 대마가 나옵니다. 3인조 그룹 출신 미국 국적 가수 안모 씨가 대마를 버젓이 키우다 적발된 겁니다. 서울의 한 레지던스형 호텔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검은색 차량 조수석에 비닐봉지를 들고 타더니 잠시 뒤 봉지 대신 돈다발을 들고 내립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40살 홍모 씨인데 돈다발과 바꾼 봉지에는 대마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남양유업 3세로부터 대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20명을 적발했습니다. 남양유업 3세는 미국 국적 사업가에게 공급받은 대마를 범효성가 3세, JB금융그룹 사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팔았습니다. 유통망은 고려제강과 한일합섬 창업자의 손자, 중견건설업체 회장 아들, 연예기획사 대표, 컨설팅업체 이사까지 거미줄처럼 뻗었습니다. 유학 시절 대마를 경험한 이들이 귀국 이후에도 유통망을 구축했던 겁니다. 최근 SNS상의 비대면 마약 거래와 달리 본건은 서로 인적 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으로 자신들만의 마약 카르텔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범행해 왔습니다. 건설업체 회장 아들은 임신 중인 아내와 해외로 태교 여행을 가서도 대마를 피웠습니다. 대부분 권련, 즉 담배 형태가 아니라 중독성이 훨씬 높은 액상으로 피웠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20명 중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장을 간다며 해외로 출국한 한일합섬 3세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 9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한 경찰은 학대가 74차례 있었다고 보고 교사를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반 만에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한 피해 부모들은 모두 180여 건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주의 한 어린이집 교실. 한 교사가 교실 구석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달려가더니 손으로 머리를 거세게 폭행합니다. 아이는 옆으로 쓰러집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앉아서 가방을 정리하는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더니 연이어 한 차례 더 폭행합니다. 이곳 어린이집에서 이뤄진 학대 장면들입니다.
사건 1년 반 뒤 피해 부모들이 가까스로 CCTV를 확보해 추가 학대 의심 사례를 찾아낸 건데 모두 180여 건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와 재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된 것은 학대 74차례에 그쳤습니다. 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모들은 경찰이 더 많은 학대 의심 사례를 수사했더라면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냐며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애초에 경찰이건 시청이건 똑바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았더라면 저희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애는 토마토 먹다가도 선생님이 토마토 먹다가 나 못 먹는다고 때렸어. 뭐 어떻게 나를 때렸어. 화장실에 가뒀어. 피해 부모들은 180여 건의 학대 정황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과 영주시청에 해당 교사를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한전 직원이 아무도 없는 농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창고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구례군에서 벌꿀 농사를 짓는 한 농가의 앞마당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창고 문을 엽니다. 잠시 뒤 스마트폰으로 창고 내부를 구석구석 찍은 뒤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30분 뒤 양봉 농민인 집주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전 직원이었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 한전 직원이요. 근데 나가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날 오라니까. 그런데 통화 하루 뒤 700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온 창고에 쓰는 농사용 전기를 부당 사용했다는 건데 창고 한켠에 있던 유자차 한 통과 우유 한 상자를 농산물이 아니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공문도 없었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700 얼마를 내야 되네 어찌네 막 겁을 줬었더라고요. 하지만 한전 직원은 주인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그 방문자가 임의로 주거에 침입해서 창고문을 열어보고 물건의 여부를 확인했다면 주거 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약금 기준도 없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읍소하자 700만 원인 위약금은 7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단 침입에 고무줄 위약금까지. 농민들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이 이젠 횡포에 가깝다고 하소연합니다. 구례 곳곳에서는 힘없는 농민들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한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전 측은 농가 무단 침입 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에 1,700만 원을 기부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문건과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와 이화영 부지사에게 물량 공세를 펼쳤던 정황이 적지 않은데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2020년 기부활동 내역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에게 1,750만 원을 기부했다며 회장님이 추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20년 지기 친구인 쌍방울 박모 부회장은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회장 지시로 기부했고 대부분 코로나19 마스크를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무렵 쌍방울이 대북 사업의 대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물량 공세를 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부회장은 당시 총선에 출마한 이화영 부지사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 달여 뒤 렉서스 법인 차량도 제공했는데 최우양 전 부회장 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우양 전 부회장은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의 최측근으로 최근 대장동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들을 사회이사로 선임한 이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사회이사로 임명하신 뭐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통화한 기억조차 없다며 서로 모른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 기한 안에 횡령과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금 추적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내준 흔적이 나올지가 1차 관건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기부 경위, 대북 사업 과정, 또 사회이사 선임 이유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